예비역 3년차의 남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해요. 왠지 재입대하는 기분이 들어 컨디션이 영 메롱이지만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살짝 설레기도 해요. 예비역은 군복을 입으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해요. 1단계 전투모는 삐딱하게 정수리 부근에 살짝 걸쳐놓기. 2단계 얼굴 표정은 불만 가득. 3단계 안구는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성에게 몰빵. 4단계 말투는 동네 삼류 건달 마냥 껄렁껄렁하게. 5단계 상의는 단추 두세 개 정도 풀어헤치기. 6단계 양손은 바지 호주머니에. 7단계 군화는 끈을 다 풀어헤치고 질질 끌고. 8단계 걸음걸이는 일일이 만보 팔자걸음을 유지해줘요.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 뭘 하는 사람이건 군복만 입었다 하면 다 똑같아져요. 군복은 참 판타스틱 언빌리버블한 옷이에요. 타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군복을 입었더니 불편해 죽을 것 같아요. 상의는 쫄티처럼 꽉 껴 터져버릴 것 같고 바지는 단추가 잠기지도 않고 자크를 올릴 엄두도 안 나요. 제대 후 완전 초저질 배불뚝 뚝배기 바디가 돼버렸어요. 현역 시절 선명했던 초콜릿 복근이 그리워요. 하지만 누군가 초콜릿 복근 군인으로 살래? 복부 비만 민간인으로 살래? 라고 묻는다면 당근 복부 비만 민간인을 고를 거예요. 선배님들 장구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남자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서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예비군 훈련장에 한 발자국 들어왔을 뿐인데 북풍 한설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밖에는 꽃피는 봄이 왔는데 이곳은 여전히 겨울이에요. 군대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얼음 광선을 뿜어대나 봐요. 먼저 도착한 예비역들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반건조 오징어처럼 널려 있어요. 예비역들 모두 8단계 변신을 완벽히 마친 상태예요. 빠져가지고. 군기라고는 약의 쓸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와우, 그중에서도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발군의 꼴통 예비역 3인방이 보여요. 전투모로 상간마마 놀이, 울트라맨 놀이를 하며 출입 금지라고 써진 곳에 버젓이 들어가 신나게 까불고 있어요. 예비군 훈련에 오면 유독 튀고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사고뭉치 예비역이 꼭 있어요. 붉은 모자를 눌러쓴 조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날뛰는 꼴통 예비역 3인방을 진정시켜보지만 역부족이에요. 예전 신병 교육대에서 본 조교들은 공포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 머리에 고추장을 찍은 귀여운 멸치처럼 보여요. 조교가 훈련 물품을 나눠준다고 모이래요. 예비역들이 외쳐요. 숨 쉬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다니 제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조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희들 말에 따라주십시오 선배님 하며 애원해요. 예비역들이 외쳐요. 너 같은 후배 둔 적 없거든. 조교가 통제에 따라주시지 않으면 대대장님께 자기들이 혼난다고 애원하며 제발 훈련 물품을 받아만 달래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조교가 불쌍해 받아주기로 해요. 조교들은 받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며 머리를 조아려요. 간단한 입소식과 정신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어요. 조교들이 시범을 보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설명하고 있는데 나를 포함한 꼴통 3인방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졸고 있어요. 이미 유체 이탈의 단계로 나아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예비군 훈련만 오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전신 무기력증 탓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어딘가 이동이라도 할라치면 온갖 짜증을 부리며 척추가 없는 사람처럼 흐느적 걸어가요. 거기다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놔요. 훈련하는 것도 싫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싫고 일어서는 것도 싫고 앉아있는 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고 투덜대요. 그 무섭다는 실어증이 온 게 분명해요. 거기다 시간은 어찌나 안 가는지 속이 타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가네. 엄살은 어찌나 심한지 좀만 걸으면 무릎이 나간 것 같다. 평소 심장이 약해 10분 움직이면 50분을 쉬어야 하는 특이 체질이다. 수전증 말기라 총을 들 수가 없다. 무좀이 온 발바닥으로 전이된 상태라 걷기가 힘들다. 등등. 살짝 까지기만 해도 곧 숨이 끊어질 듯 엄살을 부려대며 어떻게든 훈련에서 열애가 되기 위해 애써요. 조교들은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플리즈를 외치며 뻑하면 어디론가 사라지려는 남자와 3인방 예비역들을 잡으러 다니느라 혼이 나간 상태예요. 쟤들이 뭔 죄가 있나 싶어 미안하긴 하지만 뭐가 미안해요. 현역된 무조건 박박 기는 거예요. 우리 군 생활 때에 비하면 요즘 군대는 캠핑이다. 누가 나중에 군대 오랬나 억울하면 먼저 제대하던가 라는 무대뽀식 언사를 날리며 더욱 약을 올려대요. 자, 이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지루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예비역들이 애용하는 놀이가 있어요. 바로 햇병아리 이등병 조교 모함하기예요. 일단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순박해 보이는 조교를 불러요. 착한 형아 모드로 변신해 군생활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요. 아직까지는 공기가 바짝 들어있는 이등병은 안 힘들다며 바락바락 우겨요. 예비역은 힘든 거 다 알아. 고참들 없으니까 이리 와서 누워 쉬라고 꼬드겨 억지로 눕혀요. 이등병 조교가 감사하다며 긴장의 끈을 풀어요. 아싸라비야, 걸려들었어요. 예비역은 이등병 몰래 곧바로 병장 조교를 불러 이등병이 누워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한 후 말해요. 우리 땐 이등병이 바닥에 뒤집어 까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네. 그러자 병장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등병은 허파가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 어버버거리기 시작해요. 병장이 부들부들 떨며 이등병을 데리고 떠나가요. 이등병의 눈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예비역들은 허리를 꺾으며 뒤집어져요. 쟨 이제 군생활 제대로 꼬인 거예요. 이등병이 살짝 불쌍하긴 하지만 예비역들을 즐겁게 해줬으니 나중에 하늘에서 꼭 복을 내릴 거예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은 사격 훈련 시간입니다. 아싸 가오리, 예비군 훈련 중 유일하게 재미있는 사격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현역 시절 특등 사수였네, 스나이퍼였네 하는 막장 허세가 장렬해요. 물론 개미 전립선만큼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PRI는 사격 예비 훈련으로 군대에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다는 무시무시한 훈련이에요. 근데 예비군이 되고 나니 피도 안 나고 알도 안 배기고 이도 갈리지 않아요. 엎드려 편히 어영부영 쉬는 시간이니까요. 조교가 제발 긴장해달라며 사정을 하지만 예비역의 귀엔 들리지 않아요. 준비된 상태로부터 사격 개시! 드디어 사격 시간이 됐어요. 오에오에오 와우와우와. 이 순간만은 바짝 긴장하여 서부의 보안관 장고로 빙의한 남자가 온갖 똥폼을 잡으며 사격을 시작해요. 빵빠라빵빵 빵빵 빠라바라빵빵 빵빵. 드디어 사격을 다 마친 남자가 총구에 바람을 훅 불고는 표적지로 늠름하게 걸어가요. 근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표적지에 구멍이 하나도 없네요. 재활용도 가능할 정도로 깨끗해요. 9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들어왔어요. 옆자리 예비역의 표적지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9발을 쐈는데 표적엔 12발이 들어왔대요. 대한민국 예비역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사격 훈련이 끝나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남자가 점심 도시락을 받아들고 식사 장소를 찾아요. 오후 훈련을 외롭지 않게 받기 위해선 점심시간에 무리를 지어야 해요. 아, 대왕 꼴통 삼총사가 모여 밥을 먹고 있어요. 남자는 알차고 즐거운 오후 훈련을 위해 대왕 꼴통 무리에 끼기로 하고 다가가 인사를 해요. 모두들 흔쾌히 남자를 받아준 후 뒤늦은 통성명을 해요. 대왕 꼴통 삼총사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요.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니 파리똥. 한 놈은 의사고 또 한 놈은 변호사, 그리고 또 한 놈은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건 뭐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군복 하나 입혔을 뿐인데 완전 막장 꼴통 예비군이 됐어요. 의사가 이빨 썩으면 오래요.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 있으면 오래요. 시인이 시집 나오면 보내준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즈를 외쳐요. 왠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식사를 하며 저마다의 군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뛰어난 두뇌와 신체 능력 탓에 북파 공작원으로 차출됐으나 무좀이심에 탈락했대요. 한 번은 낙오가 됐어요. 훈련을 나갔다 낙오됐는데 갑자기 눈앞에 간첩이 나타나 육박전을 벌여 생포했대요. 생포를 잠잠히 바닷가 경계 근무를 서던 중 간첩들의 잠수함을 발견했는데 돌멩이를 던져 잠수함을 박살냈대요. 확인할 길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뻥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려대요. 참 얼굴도 두꺼워요. 뻥 경연대회 겸 점심 식사를 마친 의사 예비역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고는 외쳐요. 삼치기 콜. 변호사와 시인이 외쳐요. 콜. 의사, 변호사, 시인, 그리고 3년째 백수가 삼치기를 시작해요. 삼치기의 열기가 과열되더니 급기야 흥분한 시인이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속임수를 썼다고 방방 뛰어요. 의사도 화가 난 듯 동전을 엄지 안에 숨기는 걸 봤대요. 변호사와 의사 그리고 시인이 몇백 원 때문에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싸워대요. 예비군 훈련 왔다가 별꼴을 다 봐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훈련이 재개됐어요.
각계전투 훈련이 시작됐지만 누구 하나 뛰는 사람도 없고 십자인대가 파열된 게 확실하다며 의무병을 찾아대요. 조교들은 소리 지르다 목이 다 쉬고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참다 못한 교관이 야릇한 미소를 짓고는 말해요. 각계전투 훈련에서 현역들보다 고지를 먼저 점령하면 훈련을 여기서 마치겠대요. 그러자 모든 예비역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가출했던 군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일찍 집에만 갈 수 있다면 이빨로 철조망을 뜯고 맨손으로 탱크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예비역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해요. 훈련이 시작되자 2년간의 현역 시절 동안 갈고 닦은 고급 기술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해요.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 드러누워 포복, 장애물 통과, 약진, 돌격 앞으로 등등 엄청난 내공이 뿜어져 나와요. 일찍 귀가라는 타이틀이 걸리자 굳었던 뼈마디가 펴지고 현역 시절 군기가 되살아나 붕붕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현역 조교들이 뒤처지기 시작해요. 정광석화처럼 고지를 점령한 예비역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요. 교관이 약속대로 훈련을 여기서 끝내겠대요. 예비역들이 아싸 가오리를 외치며 시계를 봐요. 6시. 이런 우라질레이션 원래 끝날 시간이었어요. 훈련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교관에게 제대로 낚였어요. 갑자기 급 피로해지고 뼈마디가 욱신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편으론 나도 아직 안 죽었구나 싶어 자랑스럽기도 해요. 간만에 군복을 입고 옛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훈련을 마친 남자가 의사, 변호사, 시인 예비역과 함께 삼겹살집으로 향해요. 오늘은 밤늦도록 예전 군 생활에 대한 추억을 안주 삼아 술이나 퍼야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남자는 두말하면 잔소리 군대, 여자는 말하면 입 아파요 결혼이에요. 이 특별하고 스페셜한 경험을 탐구 생활로 엮어봤어요. 여자의 신혼여행 첫날 밤 편이에요. 결혼식을 막 마친 여자가 호텔로 들어서요. 여자는 남자와 들어가는 호텔이 어색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동안 불렀던 자기야, 오빠란 호칭은 던져버리고 그토록 간지럽고 쑥스러웠던 여보, 신랑이란 호칭으로 남편을 불러대기 시작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한 방을 써도 되는 건전한 부부 사이임을 모든 이들에게 공표하는 것이에요. 카운터로 다가가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이름이 없대요. 신혼여행의 첫 번째 난관이 발생했어야 달콤해야하는 첫날 밤을 노숙하게 될까 똥줄이 타요. 이때 오늘로써 남친에서 남편으로 변신한 신랑이 혹시 라며 쭈뼛쭈뼛 자기 이름 석자를 불러요. 원래 남편의 이름은 있대요. 호텔을 대신 예약해준 언니가 신랑의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했나 봐요.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이름으로 묶여있다는 것에 기분이 요상해져요. 키를 받아들고 방으로 올라가는 길, 어디서 본 것 많고 들은 것 많은 신랑이 첫날 밤은 남편이 아내를 안아서 들어가는 거래요. 이때 유부녀 언니의 남편 허리는 집안의 기둥이라는 꿀조언이 떠올라요. 여자는 자신의 몸무게와 남편의 근력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운동 부족 남편에겐 절대 무리일 것 같아요. 싫다고 빼요. 이때 남편이 자신은 무쇠팔 무쇠다리라고 끄떡없대요. 자기 허리 다치면 큰일이잖아 라고 말해볼까 하는데 부끄러워요. 그것 말고 다른 변명이 떠오르지 않은 여자는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폴짝하고 남편에게 안겨요. 이때 오 마이 갓 두두둑 남편의 요추 12번이 아우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대요. 이 정도는 끄떡없대요. 여자는 자신을 번뜩 들어올린 남편의 불끈 힘이 싫지 않아요. 오늘은 허니문 첫날 밤이잖아요. 드디어 개봉박두 첫날 밤 룸 대공개예요. 여자는 남편과 함께 지낼 첫 번째 스위트룸을 꼼꼼히 스캔하기 시작해요. 방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화장대도 크고 침대도 커요. 헐, 침대가 크다고 칭찬한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때 상상도 하지 못할 어색하고 간질거리는 공기가 방 안을 꽉 채우기 시작해요. 점. 여자와 남편은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기로 하며 짐 정리를 하겠다고 자청해요. 드디어 신혼여행 첫 번째 코스, 커플룩 입고 신혼여행 티 팍팍 내기 단계예요.
여자는 신혼여행 가방을 열어 가방 가장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던 신혼여행 특별기획 사랑스런 스페셜 커플티를 전해줘요. 여자는 남편의 옷을 챙겨주는 자신의 모습이 제법 부인같이 느껴져 뿌듯해요. 현모양처라도 된 기분이에요. 이때 오 마이 갓, 남편이 이곳에서 갈아입겠다며 윗도리를 벗기 시작해요.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안 돼!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방에서 쫓아내요. 부부끼리 뭐 어떠냐는 남편의 절규에도 얄짤없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요. 남편을 쫓아낸 여자는 방문에 배꼽까지 똑 잠가두는 것도 잊지 않아요. 여자가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 와! 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자는 한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시작하면 신비감이라곤 눈곱 씻고 찾아봐도 없는 권태기 부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에요. 초장부터 버릇을 잘 잡아두어야 해요. 여자는 멜랑꼴리 기분을 다잡고 가방을 정리하기로 해요. 신혼여행 두 번째 단계, 야심작 점검 코스예요. 여자의 신혼여행 가방에서 여자가 심도 있게 준비한 초특급 야심작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4박 5일 동안 입을 여자의 뉴 아이템 속옷이에요. 섹시한 스타일, 여성스러운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청순가련 스타일 등등.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여자의 취향이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자는 괜스레 붉어지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해요. 참 주책이지.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다 괜히 기분만 멜랑꼴리 이상해졌어요. 이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 외출을 결심해요. 밖으로 나섰어요. 방까지 시간 때우기 단계예요. 신혼여행에서 빼먹지 말아야 하는 나 잡아봐라 놀이를 곁들이며 해변을 거닐기 시작해요. 여기도 커플룩, 저기도 커플룩, 커플룩 천국이에요. 모두들 신혼부부 첫날 밤의 용사들인가 봐요. 같은 용사들을 보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때 어라라, 커플룩의 용사들이 스물스물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남편이 피곤하다며 우리도 방으로 들어가서 쉬재요. 물론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방으로 가는 것은 어색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편의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제발 플리즈 쉬고 싶대요. 그러더니 여자가 싫다면 여자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을 테니 돈워리 하래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어색한 것을 눈치챈 것이에요. 아니 싫은 건 절대로 아니야 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이미 남편은 삐졌어요. 짐승인 줄 아나? 참. 두 번째 들어오는 방이지만 어색함은 배가 되었어요. 방을 비운 사이 누군가 방 안에 어색해지는 약이라도 쳐놓은 것 같아요. 이때 빙고, 어색함을 이겨낼 굉장한 아이디어가 여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아직 남아있는 단계, 바로 부모님께 잘 도착했다고 전화드리기 코스예요. 둘이서는 극복하지 못할 이 어색함을 부모님의 힘을 빌린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에요. 전화로 다가선 여자가 거침없이 친정집의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해요. 시집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떨어진 기분, 멀리 있는 기분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때 문득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려야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왠지 사랑받는 며느리의 첫걸음은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 걸기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의 초특급 센스는 친정에는 남편이 전화를 하고 시댁에는 여자가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장모님. 남편이 친정에 전화를 걸어요. 남편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처제, 처남 말들을 마구마구 뱉어내기 시작해요. 여자에게는 어렵기만 한 결혼 후 용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남편이 대견스럽기만 해요. 친정과의 통화로 어색했던 방 안의 분위기가 눈 녹듯 사르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동생이 누나 오늘 밤 원샷 원킬로 조카 만들어 와 한 방을 날려요. 여자의 신랑이 얼음으로 굳어요. 가까스로 만들었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급속 냉각되며 다시 어색의 동굴이 되어버렸어요. 여자는 이식기에게 신혼여행 기념 선물로 열쇠고리 하나도 사다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드디어 첫날 밤의 가장 큰 난관, 먼저 씻어 코스로 진입했어요. 먼저 씻어. 이 흔하디 흔하고 친구, 엄마, 언니들과 수천 번 나누었던 쉬운 말이 왜 이 순간 이렇게 이상하고 묘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옥신각신 부인 먼저 남편 먼저 실랑이를 해요. 결국 남편을 먼저 욕실로 들여보내는데 성공한 여자는 남편 몰래 준비해온 스페셜 러블리 샤방 속옷 세트와 첫날 밤 촉촉 수줍 부끄부끄 쌩얼 메이크업에 간단한 15종 화장품 세트를 챙겨두어요. 이것으로 신랑은 신부 화장을 지웠더니 신부가 없어지는 경험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자가 30분에 걸친 꼼꼼 샤워와 샤랄라 커플 잠옷에 촉촉 수줍 부끄부끄 쌩얼 메이크업에 앙큼상큼 섹시발랄 향수까지 뿌리고 욕실에서 나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편이 온 사방에 로맨틱 촛불과 와인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드디어 두근두근 콩닥콩닥 분위기 잡기 코스 진입이에요. 남편의 정성에 감동 먹은 여자가 수줍게 남편 곁으로 다가서요. 남편에게 다가서는 이 길이 아까 신부 입장하던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워요. 침이 마르고 심장 소리는 점점 터질 것만 같은데 무슨 말을 하며 분위기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 남편이 여자를 다가와 꽉 끌어안아요. 여자는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며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해요. 이러다 온몸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이때 남편이 앞으로 우리 열심히 잘 살자, 앞으로 너만 바라보며 정말 잘할게 라는 사랑의 맹세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철부지 어린아이 같던 남자친구였지만 이제는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 남편으로 믿음이 가요. 여자도 꼭 안아주며 나도 잘한다며 맹세해줘요. 그때 갑자기 툭 방 안에 불이 꺼졌어요. 오 마이 갓. 도서관 이용편. 먼저 남자의 도서관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는 화창한 봄날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내일부터 중간고사래요. 학교가 만남의 장인지 배움의 장인지 양조장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남자에겐 전쟁이 난 것과 다름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F를 받는다면 학사 경고를 받을 게 뻔해요. 똥줄이 타는 남자는 친구 녀석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해요. 남자가 당당하게 도서관으로 들어서는데 오 마이 갓,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빛으로 책을 태워버릴 듯한 열렬 학구파가 깔려 있어요. 적응할 수 없는 분위기에 숨이 막혀오지만 오늘만큼은 반드시 올라이트를 해내리라 다짐하며 자리에 앉아요. 원래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는 남자는 도서관에 온 자체만으로 A뿔은 물론이고 장학금도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자는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해요. 아직 10시간이나 남았어요. 내일 시험은 3과목이니까 3시간당 1과목씩 정독하고 사우나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남자가 첫 번째 과목의 교재를 펼쳐요. 그런데 그때 오 마이 갓, 일각의 초절정 이쁜이를 발견했어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쁜이를 스캔하기 시작해요. 이쁜이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고 있어요. 이쁜 애들은 역시 공부까지 이쁘게 해요. 남자는 얼짱 각도를 유지한 채 온갖 폼을 잡으며 이쁜이의 시선을 받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그때 오 마이 가랑이, 이쁜이 옆에 도둑놈처럼 생긴 남자가 앉아요. 같은 과 친구인가 싶은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저것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깍지를 끼더니 그 자세로 공부를 시작해요. 저 죽일 놈의 바퀴벌레 한 쌍 때문에 금쪽 같은 나의 1시간을 소비했어요. 이뿐이고 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퀴벌레 한 쌍 때문에 속이 베베 꼬여서 그런지 배가 살살 아파와요. 도서관만 오면 이상하게 응가가 마구 밀고 나와요. 위장을 상큼하게 비우고 온 남자가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요. 그런데 그때 꼬로로록 하는 위장의 비명이 들려와요. 위장을 비웠으니 얼른 채워 넣으라는 신호예요. 아직 8시간이나 남았으니 밥 먹고 와서 2시간 30분당 1과목씩 끝내도 30분이 남아요. 공부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무리하면 병나요. 남자는 여유롭게 친구와 매점으로 향해요. 매점에서 컵라면과 김밥, 삶은 계란, 음료수, 아이스크림까지 작살낸 남자가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펴요. 근데 위장이 꽉 차니 잠이 오기 시작해요. 남자가 친구를 쳐다보는데 친구와 동시에 눈이 마주쳐요. 남자가 말없이 눈을 깜빡여요. 이 삐리리리야, 공부 잘 되냐? 라는 뜻이에요. 친구가 인상을 써요. 공부 더럽게 안 된다 이 삐리리야 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눈썹을 실룩거려요. 머리나 식힐 겸 당구한 게임 콜 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도 눈썹을 실룩거려요. 오케발이란 뜻이에요.
아직 7시간이나 남았으니 당구 1시간 치고 2시간당 한 과목씩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남자와 친구는 쿨하게 책을 덮고 당구장으로 향해요. 친구와의 죽방 대첩에서 승리한 남자가 신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요. 패배한 친구 녀석은 분한지 씩씩거리며 책을 펼쳐요. 저 시키 분해서 공부나 될까 몰라요. 남자가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오 마이 갓, 시험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험날 당구를 5시간이나 치다니 미친 게 분명해요. 남자는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이젠 진짜 집중하고 40분에 한 과목씩 끝내면 되긴 뭐가 돼요. 수업도 제대로 안 들은 남자가 40분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조조함에 쫓기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고조선 때부터 전해 내려온 최강의 비법 컨닝 페이퍼를 만들기로 결심해요. 손바닥만한 종이에 책 한 권을 다 써넣을 수도 있을 만한 깨알 글씨로 핵심 포인트를 적어가기 시작해요. 우왕, 컨닝 페이퍼만 있으면 만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집중해서인지 눈이 따끔거려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잠깐 눈을 감았다 떠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눈만 감았다 떴을 뿐인데 2시간이 갔어요. 벌써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재빨리 비장의 커닝 페이퍼를 찾아요. 오 마이 우라질레이 샹샹바. 비장의 커닝 페이퍼에 침홍수가 일어났어요. 침에 젖어 글씨가 마구 먼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완전 울릉도 호방이었댔어요. 자신을 깨워주지 않은 친구 녀석에게 욕이라도 해주려는데 헐, 친구 녀석이 보이지 않아요. 이시키가 당구 한 게임 졌다고 안 깨우고 갔나 봐요. 이 의리 없는 놈의 시키 가만 안 둘 거예요. 다음은 여자의 도서관 이용 방법이에요. 중간고사를 3일 앞둔 여자가 옆구리엔 전공 도서를, 한 손엔 아메리카노를 들고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커피를 함지박으로 들이켜 밤을 새서라도 장학금을 득템해야 하니까요. 도서관에 도착한 여자는 곧장 열공 모드 준비에 착수해요. 각종 전공 도서와 포스트잇, 색색깔의 볼펜, 색연필은 보기 좋게 정렬해둬요. 오늘의 공부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계획을 세워두어요. 이 스케줄대로라면 장학금은 누워서 떡 먹기겠어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도서관에만 오면 머리가 신경 쓰여요. 공부에 한 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묶어주기로 해요. 여자는 도서관 전용 머리 스타일 사과머리를 15개의 실핀을 이용해 스타일링해요. 머리를 묶은 여자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며 전공 서적을 펼쳐들고 야무지게 펜도 잡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볼펜 응가가 한 무더기예요. 이상하게 도서관에만 오면 볼펜 응가가 신경 쓰여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여자는 가방에서 티슈 한 장을 꺼내 볼펜 응가를 닦아내요. 볼펜 응가를 닦아내자 여자의 눈에 핸드폰 사이사이 때, 가방 사이 때, 손톱 때, 책상의 때들도 보여요. 구석구석 모든 때를 제거해줘요. 깔끔해진 책상을 보자 이제 정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열공 모드에 진입하려는데 오 마이 갓, 찡, 전화예요. 이상하게 도서관에만 오면 전화가 자주 와요. 여자는 지갑과 mp3 등등 비싼 물건을 들고 까치발로 복도로 나가요. 35분가량 시험이 끝난 후 해야 할 여름맞이 싹쓸이 쇼핑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통화를 마친 여자는 카페인 보충용 커피 한 잔을 더 뽑아 도서관 자리로 컴백해요.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열공 모드로 돌입해야겠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얼굴에 기름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상하게 도서관에만 오면 얼굴에 기름이 많이 끼어요. 여자는 파우치 안에 넣어두었던 얼굴 전용 기름 종이를 꺼내 얼굴에 이마, 코, 인중을 중심으로 기름을 제거해요. 기름 종이 투명도가 높아질수록 묘한 희열감에 빠져들어요. 파우더로 톡톡 보정까지 마친 여자는 이제야말로 다시 공부에 집중해 보기로 해요. 그런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입안이 텁텁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여자는 집중력 향상을 위한 정신 똑띠 차리기 치카치카를 하기로 해요. 가방 속에 넣어둔 청결한 여자의 필수품 양치 세트를 들고 화장실로 가요. 커피도 마시고 머리도 묶고 기름도 짜고 책상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치카치카도 한 여자가 드디어 전공도서의 첫 줄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읽은 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럴 땐 초콜릿 극약 처방이 왔다 해요. 매점으로 가요.
여자는 초콜릿과 더불어 과자까지 듬뿍 쇼핑해 왔어요.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 공부해야 하니까요. 여자는 책을 펼쳐 들고 1000칼로리의 당을 폭풍 섭취하기 시작해요. 한 줄을 읽고 초콜릿 1개, 2개, 3개. 초콜릿을 먹느라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먹을 땐 먹고 책을 볼 땐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찌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시험 기간만큼은 몸매보단 성적이 우선이니까요. 초콜릿도 다 먹었어요. 이제는 레알 집중해야겠어요. 그런데 이때 가은아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이상하게 도서관에만 오면 친구를 많이 만나요. 친구가 공부도 안 되고 찌뿌두둥에 머리 식힐 생각이었는데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건 어떠냐요? 여자는 노 땡큐. 이제부터 열공이야를 외치고 싶지만 당산 빠떼루를 외치며 커피를 마시러 고고싱해요. 나 공부 한 개도 못해서 큰일이야. 넌 얼마나 공부했니? 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의 이바구의 꽃을 피운 여자가 다시 도서관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진짜 레알 열공 타임을 갖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벌써 저녁 9시예요. 여자가 계획대로 공부했다면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여유롭게 가방을 싸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전공도서의 책장은 한 장도 넘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은 쓰리고 카페인 때문에 심장도 벌렁거려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 많고 공부 방해하는 폭탄이 많은 도서관은 악의 축이 확실해요. 여자는 이곳에서 탈출해 집에서 공부하기로 하며 가방을 챙겨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이성이 부러울 때 편. 남자들이 여자가 부러울 때 먼저 입대 영장을 받았을 때예요.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입대 영장을 받는 순간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상과 관심도 없었던 남북한 문제에 혈안이 되기 시작해요. 부모 형제와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살짝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입대 정년기가 되면 군대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여자들이 부러워요. 다음은 애교로 상황을 모면하는 여자를 볼 때예요. 여자가 선배한테 커피를 쏟았을 때 아잉 선배님 죄송해요 하는 콧소리만 내주면 만사 오케이예요. 만약 같은 상황에서 남자가 아옹 선배님 죄송해요 하며 애교를 피웠다간 아구창이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갈 게 분명해요. 여자들의 애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애교를 마음껏 부려도 욕먹지 않는 여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다음은 마음대로 울 수 없을 때예요. 여자가 울면 보호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지질이 못나나 고추대라 하며 약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 건 다 옛날 말이에요. 남자도 슬프면 눈물 나고 아파도 눈물 나고 하품해도 눈물 나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울어도 용서받는 여자가 부러워요. 다음은 고래 사냥을 해야 할 때예요. 돈가스를 사준다는 엄마의 꼬임에 낚여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 돈가스를 판다는 걸 믿은 순수한 영혼을 수술실로 인도한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수술 후의 고통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지만 아픈 것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일은 어기적거리며 걷다가 같은 반 여자아이와 마주치는 거예요. 만일 여자아이가 뭔가 알겠다는 듯 피식 웃기라도 한다면 마구 삐뚤어지고 싶어져요. 돈가스에 낚여 고래를 잡을 필요 없는 여자가 부러워요. 다음은 키 높이는 비난받고 하이힐은 추앙받을 때예요. 여자들은 키가 작아도 하이힐을 신으면 키가 커버돼요. 굳이 남자처럼 깔짱을 깔 필요도 없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귀엽다고 해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남자는 깔짱 깐 걸 들키는 순간 야동보다 들킨 아들내미의 심정과 비슷한 창피함을 당해야 해요. 하이힐로 정당하게 키도 늘리면서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 여자가 눈물나게 부러워요. 여자들이 남자가 부러울 때 먼저 한 달에 한 번 고통스러운 마법에 걸릴 때예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허리와 허벅지, 골반뼈가 외출한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법통에 시달려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우울했다, 즐거웠다를 반복하는 일생도 살아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는 위생제품의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 완전 허리가 휘어야 해요. 한 달 내내 자유롭게 목욕탕을 갈 수 있는 남자가 부러워요. 다음은 얼굴, 팔, 다리, 겨드랑이, 제모에 고통받을 때예요.
남자가 털이 많으면 터프가이, 여자가 털이 많으면 제모 안 하는 게으른 여자일 뿐이에요. 여자는 얼굴, 팔, 다리, 겨드랑이 털이 난 곳이라면 가차없이 밀고 붙이고 떼어내야 해요. 심지어 자주 제모하면 털이 두꺼워진다는 속설에 떨어야 할 때 여자는 얼굴 면도만 하면 되는 남자가 부러워요. 다음은 화장실 줄이 길어 방광 터질 것 같을 때예요. 에브리데이 느끼는 것이지만 여자 화장실은 언제나 줄이 산만리예요. 절대로 줄 생각을 안 해요. 남자는 응가하러 가서 신문을 보며 여유롭게 응가를 해도 언제나 여자보다 먼저 나와요. 화장실에 줄을 설 때마다 여자는 남자가 부러워요. 다음은 아침 출근 준비가 복잡할 때예요. 여자가 한번 출근하려면 샤워 7단계, 메이크업 22단계, 불 장작 코디 12단계를 거쳐야 현관문을 나설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외출할 수 있는 초간편 시스템의 남자들이 가끔은 부러워져요. 다음은 무더운 여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탈의할 수 있는 남자가 부러워요. 무더운 여름날 우통을 벗고 시원하게 등목을 할 수 있는 건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에요. 여자들도 등목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지만 벗고 입고의 과정과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자는 언제 어디서나 훌렁훌렁 벗을 수 있는 남자가 부러워요.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자유로운 남자가 부러워요. 여자들은 결혼과 함께 임신과 출산에 매달려야 해요.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들은 얼마나 아플까 걱정하고 경험한 여자들은 육아로 등골이 빠져요. 애는 같이 만들었는데 혼자만 출산의 고통을 느낄 때 남자들이 부러워져요. 남자가 뭘 알겠어.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2 접촉사고 시 행동편. 먼저 남자의 접촉사고 시 행동이에요. 오랜만에 칼퇴근을 한 남자가 데이트를 위해 여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이런 우라질레이 샹샹바. 갑자기 후진을 하는 차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잠시 후 앞차의 문이 열리고 염라대왕 뺨치는 관상의 터프가이 아저씨가 목을 부여잡은 채 내리더니 남자를 째려보며 소리를 쳐요. 야이 삐리리 삐리리야. 아후 삐리리 삐삐삐리. 운전을 삐삐삐리. 너 오늘 삐리리 삐약삐약이래요. 얼굴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욕도 무섭게 잘해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절대로 밀릴 순 없어요. 남자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거칠게 문을 열어 제끼며 뛰쳐나가요. 대낮에 도로 위에 삐리리의 향연이 펼쳐져요. 여기도 삐리리, 저기도 삐리리, 온통 삐리리 뿐이에요. 둘 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삐리리만 외쳐대요. 그러자 터프가이 아저씨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마구 찍어대며 경찰 부르자고 큰 소리를 쳐요. 남자도 질 수 없어 경찰을 부르던 명탐정 코난을 부르던 맘대로 하라며 흰색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을 체크해요. 터프가이 아저씨는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뒷목을 잡으며 머리, 어깨, 무릎, 다리 다 쑤신다며 도로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선사해요. 남자도 질 수 없어요. 남자는 5번 경추가 마비되고 6번 경추는 골절된 것 같다는 자가진단 어택을 하며 주저앉아요. 남자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터프가이 아저씨는 콩밥 이야기를 시작해요. 콩밥 이야기로 남자에게 겁을 주려나 봐요. 남자는 이 아저씨가 자해공갈로 콩밥 한번 먹어봐야 하 집밥은 임금님 수라상이었구나 할 거라며 역공을 가해요. 분노한 터프가이 아저씨가 최후의 수단으로 전화를 걸어요. 경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봐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까불지 말고 찌그러지라며 겁을 주려나 봐요. 남자도 질 수 없어요. 남자도 핸드폰을 들고 아무 친구에게나 전화를 때려 김검사 식사는 했나 하며 막장 해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검사라는 말을 들은 터프가이 아저씨는 사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부장검사래요. 남자는 자기 아빠는 부장검사보다 훨씬 높은 사장검사라고 말도 안 되는 맞뻥을 치기 시작해요. 두 남자의 인맥자랑 뻥튀기 퍼레이드가 계속될 무렵 주변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막히는 시간대에 도로 점거하고 무슨 짓이냐며 두 남자를 싸잡아 욕해요. 이때 남자와 터프가이 아저씨가 단합해서 넌 빠져 이 삐리리야 하며 연합 공격을 시작해요. 합동 삐리리 어택을 당한 운전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냥 지나가요. 방해꾼을 무찌른 남자와 터프가이 아저씨는 다시 싸우기 시작해요. 또다시 삐리리와 시베리안 허스키가 난무해요. 그런데 그때 오 마이 갓 경찰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억울함의 대명사 춘향이로 빙의해 모든 잘못은 남자가 저질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운전자라며 하소연을 시작해요. 남자도 밀릴 순 없어요. 남자는 무조건 저 아저씨가 잘못했고 목과 팔꿈치가 부러진 것 같다. 이 말이 거짓말이면 옥황상제에게 벼락을 맞을 거라고 소리쳐요. 경찰은 큰 사고도 아니고 살짝 스크래치만 났으니까 간단하게 합의 보래요. 남자는 싱크로울 100%로 합의란 절대 없대요.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합의 안 볼 거면 경찰서로 가재요. 합의를 안 보면 훨씬 귀찮은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해요. 경찰서로 가잔 소리에 순한 양이 된 아저씨가 갑자기 10만 원에 합의하재요. 완전 어이가 쌈치기지만 경찰서는 죽어도 가기 싫어요. 남자는 못 이기는 척 표정 관리를 해요. 갑자기 합의 보자는 말에 1만 원을 더 받아내요. 아, 공돈이 생겼어요. 급하게 약속을 잡아요. 오늘 여친 만나기는 글른 것 같아요. 다음은 여자의 접촉 사고 시 행동이에요. 운전 경력 3개월, 면허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여자가 사랑스런 붕붕이와 함께 평화로운 운전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꽝쿵 뿌지직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요. 오 마이 갓.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청난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손과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지만 여자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이때 여자의 모든 뇌세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어떻게 무서워 죽겠다 몰라해요. 이때 누군가 나 완전 뚜껑 열렸어의 포스를 풍기며 여자에게 다가와요. 자동차의 창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더니 손가락을 까딱까딱 이리 나와보래요. 심장이 쪼그라든 여자는 차의 배꼽을 누르고 창문을 끝까지 올려 여자의 차를 완전 봉쇄해요. 바깥 세계와 차단을 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창문 밖에선 여자가 태어나 처음 듣는 난해하고도 창의적인 욕들이 터져 나와요. 이때의 욕들은 내가 여자일 줄 알았어. 여자가 밥이나 하지 왜 운전대를 잡아. 여자가 시리즈예요. 꼭지가 도른 여자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 밥하러 간다 이 자식아 라며 중요 부위를 뻥 까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때 여자가를 외치던 아저씨가 여자에게 나오지 못하냐며 차문을 벌컥벌컥 열어 제끼려고 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핸드폰을 열어 도움을 구할 누군가를 찾기 시작해요. 아빠도 안 받고 엄마도 안 받고 언니 오빠도 다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땐 전화를 안 받아요. 완전 좌절이에요. 이때 요즘 들어 여자에게 멜랑꼴리 문자를 자주 보내는 아는 오빠에게서 전화가 와요. 다급히 전화를 받은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SOS를 쳐요. 여자가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빠가 right now 달려와 주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깜빵 신세까지 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SOS예요. 이때 아는 오빠였던 오빠가 사고가 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강령을 읊어줘요. 첫 번째, 얼른 보험사에 전화하래요. 웬만한 일은 그곳에서 다 해결하니 절대 쫄지 말고 당당하게 굴래요. 두 번째, 절대로 면허증을 상대에게 넘기지 말래요. 그건 나의 과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래요. 그리고 곧 오빠가 이곳으로 올 테니 기다리래요. 네 오빠 알겠습니다. 네. 아는 오빠의 깨알 같은 조언에 힘입은 여자가 차문 밖으로 나가보기로 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설마 이 길거리에서 나를 해치지는 못할 테니까요. 여자를 본 아저씨가 이 사고는 100% 여자 잘못이며 당장 깜빵에 처박아도 모자랄 일이라고 몰아세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 여자의 차 뒤가 박혀 있어요. 요리 봐도 저리로 봐도 여자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때 원래 아는 오빠가 저 멀리서 달려와요. 엔다히야. 여자의 눈에는 자신을 구원해줄 보디가드로 보여요. 그런데 남자가 오자 뒤차 아저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나보고 사모님이 너무 급정거를 하셔서 이런 경미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래요. 완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보험 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와요. 이건 누가 봐도 저 아저씨 잘못 100%래요. 여자 편이 되어줄 남자들이 추가될수록 거칠었던 저쪽 남자 운전자는 한 마리의 온순한 양이 되어 여자에게 굽실거리기 시작해요. 혼자 있을 땐 여자 운전자라고 물러봤던 것이에요.
뭐 이런 시베리아에 귤 까먹을 놈이 다 있나 몰라요. 추억의 어린 시절 놀이편. 먼저 남자의 추억의 어린 시절 놀이편이에요. 먼저 딱지치기 놀이예요. 딱지치기는 종이를 접어 만든 딱지를 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땅바닥을 쳐서 바닥에 딱지가 뒤집히면 따먹는 놀이예요. 딱지치기 때문에 당시 집안의 달력, 교과서, 신문, 박스 등등 종이란 종이는 남아나질 않았어요. 모든 딱지를 잃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꺼내드는 비장의 딱지가 있어요. 과일 박스를 접어 만든 대왕 딱지예요. 이 딱지들은 아무리 딱지로 땅바닥을 내려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잘 접은 대왕 딱지가 어설픈 딱지 100개보다 나아요. 그저 종이를 접은 것뿐이었는데 다 잃고 나면 상실감과 분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다음은 동그란 딱지 놀이예요. 동그란 딱지 놀이 방법은 딱지를 양손에 나눠 들고 마구 섞어 접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딱지를 걸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딱지엔 놀이의 필요에 맞는 그림과 글씨, 그리고 테두리엔 색색의 별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놀이 방법의 예를 들면 글롭, 글씨가 많은 딱지를 고르면 이긴다는 뜻이에요. 별롭, 별이 많은 딱지를 고르면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 외에도 동물롭, 전쟁롭 등등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번외 경기로 딱지를 새끼손가락으로 날려 멀리 날리기, 침을 손에 발라 뒤집기, 입으로 팍팍 불어서 상대 딱지 위에 올리기 등등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놀이예요. 다음은 팽이치기 놀이예요. 옛날에는 얼음 위에서 마냥 오래 돌리면 되는 전통적인 팽이치기가 인기였지만 경제발전기 이후부터는 개량형 팽이가 사내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팽이의 꼭지에 줄을 걸고 맨 아래에 못부터 촘촘히 팽이줄을 감아요. 그 후 박찬호가 투심 패스트 볼을 던지듯 슝 하고 던지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요. 그 후 팽이줄로 팽이를 튕겨 박치기를 해 상대방 팽이를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팽이의 고수들이 하는 찍기라는 고급 기술이 있었는데 찍히면 소중한 팽이에 기스가 나기도 하고 자칫 잘못했다간 팽이 꼭지가 날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팽이 꼭지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몰래 못을 받기도 하고 촛농으로 보호막을 씌우기도 했어요. 다음은 말뚝박기예요. 남자아이들이 점심시간이면 늘 하던 무시무시한 놀이예요. 먼저 팀을 나누고 한 팀은 말뚝이 되어 엎드리고 다른 한 팀은 말뚝 위로 뛰어올라 말뚝을 쓰러뜨리거나 말뚝팀 대장과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승리하는 놀이예요. 말뚝을 쓰러뜨리기 위해 공중부양 낙하법, 여럿이 동시에 올라타기, 한 사람 위에 몽땅 올라타 흔들기 등등 무시무시한 스킬들이 마구 장렬하는 거친 게임이에요. 남자들에게 디스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어린 시절 말뚝박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다음은 제기차기 놀이예요. 제기를 누가 많이 차냐는 아주 단순한 놀이예요. 땅강아지라 불리는 평이한 제기차기가 있고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차는 헐랭이 제기차기, 양발을 번갈아 차는 양반다리 제기차기 등이 있어요. 제기차기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신발이에요. 제기를 차는 면이 넓고 평평해야만 제기를 많이 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슬리퍼 신고 제기를 차면 이런 제길 소리가 절로 나와요. 밥 먹고 제기 좀 찬다 하는 애들은 모두 제기 전용 신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은 전쟁놀이예요. 말 그대로 편을 나눠 전쟁하듯 총싸움을 하는 놀이예요. 먼 옛날엔 나무로 총 모양을 직접 만들어 입으로 두두두두두두 수류탄 슝 펑 하며 놀았어요. 그 후 등장한 게 비비탄이 나가는 모형총 전쟁놀이예요. 남자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탐냈던 스미스 웨슨, 레밍턴이란 이름을 가진 총들이 있었어요. 온 동네를 전장 삼아 돌격과 후퇴를 반복했던 재미있는 놀이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과거의 아픔이 묻어난 휴전국의 슬픈 놀이라고 생각돼요. 다음은 오징어 놀이예요. 말뚝박기에 버금가는 거친 사나이들의 놀이예요. 바닥에 오징어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편을 나눠요. 각자의 진지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진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놀이예요. 자신의 진지를 벗어나면 깨금발로 다녀야 해요. 깨금발로 상대편과 맞잡고 넘어뜨려 상대방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중앙에 있는 다리를 무사히 건너면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특별 룰이 있어요.
오징어 때문에 옷도 숱하게 찢어지고 피도 숱하게 봤어요. 오징어 외에 오징어 달구지, 오징어 다리, 오징어 가생이 등등 동네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다음은 주먹 야구 놀이예요. 야구는 하고 싶은데 글러브와 야구 배트를 살 돈은 없고 해서 고안된 놀이예요. 기본적인 룰은 야구와 비슷하지만 야구공 대신 짬뽕공이라 불리는 고무공을, 야구 배트 대신 튼실한 주먹을 사용하고 실내와 주머니를 베이스로 삼아 하는 야구 놀이예요. 보수도 투수도 없이 지가 공을 하늘로 던졌다가 타이밍에 맞춰 주먹으로 공을 멀리 쳐내면 돼요. 거기다 심판도 없는 비공식 경기라 목소리 큰 놈, 쌈 잘하는 놈이 있는 편이 유리해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먹 야구보다는 짬뽕 또는 찜뽕이란 이름으로 불린 신나는 놀이예요. 다음은 지우개 따먹기 놀이예요. 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알차고 실속 있는 놀이예요. 평평한 곳은 어디든 경기장이 되고 선수는 각양각색의 지우개예요. 그 후 연필이나 손가락으로 지우개를 튕겨 상대방 지우개 위에 올리면 이기는 놀이예요. 꼭 공부 안 하는 놈이 지우개 따먹기는 지존이에요. 다음은 동생과 즐기는 격투기예요. 동생이 있는 형이라면 가장 신나게 즐기던 놀이예요. 언제나 형이 기밀이면 동생은 안토니오 이코니, 형이 람보면 동생은 베트콩, 형이 로키면 동생은 드라고, 형이 이소룡이면 동생은 비겁한 악당 역할이었어요.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동생을 강제로 끌어내 정당하게 두들겨 팰 수 있었어요. 주요 기술로는 헤드락과 로프 반동 드롭킥, 돌려차기 등이 있었어요. 가장 사악한 기술로는 동생을 눕혀놓은 후 양발을 잡고 한쪽 발로 동생의 주요 부분을 마구 문지르는 뚜시뚜시가 있어요. 동생 괴롭힌 기억이 있으신 형아들, 이제라도 동생에게 사과하세요. 다음은 여자의 추억의 어린 시절 놀이편이에요. 심심한 어린이 여자가 친구네 집 앞에서 친구야 놀자를 외쳐요. 친구가 나오면 함께 손을 잡고 두 발 뛰기를 하며 친구들이 모여있는 놀이터로 놀러가요. 먼저 쎄쎄쎄예요. 쎄쎄쎄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양손을 마주 잡은 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노래와 함께 손뼉 마주치기, 손등 마주치기, 짝짝이 박수치기 등등 현란한 박수 기술을 선보이는 놀이예요.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는 말도 필요 없이 눈빛 교환만으로 손동작의 위아래를 정할 수 있어요. 쎄쎄쎄는 하면 할수록 친구와 스피드가 빨라지고 우정 싱크로율은 높아지는 즐거운 놀이예요. 다음은 소꿉놀이, 일명 엄마놀이예요. 가위바위보 혹은 지난번 엄마를 했던 친구와의 형평성을 생각해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의 역할 분담을 해요. 이때 좋아하는 친구와 엄마, 아빠 역할 분담이 되면 어린 나이지만 뭐랄까 얼레리꼴레리, 가슴이 몰랑몰랑, 기분이 묘해요. 엄마 역할의 여자는 미니어처 사이즈의 주방기구로 모래로는 밥을 짓고 빨간 벽돌은 빻아 고춧가루를 만들고 잎사귀는 뜯어 반찬을 만드는 놀이예요. 그 다음 엄마들처럼 자식과 남편에게 폭풍 잔소리와 함께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엄마놀이의 묘미예요. 못 살아 진짜. 다음은 종이인형 놀이예요. 종이인형 놀이를 위해선 먼저 종이인형을 오려야 해요. 종이인형 만드는 시간은 고뇌와 인내의 시간이에요. 10분의 종이인형 놀이를 위해서 5시간 동안 눈알이 빠질 듯 가위질을 해야 해요. 두꺼운 까만 줄에 가위를 댄 뒤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요. 이때 접는 선까지 오리면 입힐 수 없는 먹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요즘엔 아바타북, 스티커 놀이로 진화했대요. 그래도 스티커북 인형의 핸드백, 헤어밴드 등 작은 소품은 잘 잃어버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 어린이 여러분 조심히 다루세요. 다음은 고무줄 놀이예요. 먼저 어퍼라 뒤퍼라를 통해 팀을 정해요. 그 후 잡기팀과 공격팀을 정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복,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노래 박자에 맞추어 고무줄을 뛰어넘었다가 휘어감았다가 밟았다가 현란한 스텝을 구사하며 노는 신나는 놀이예요. 고무줄은 까만 고무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국민 여자 꼬마 놀이였어요. 다음은 공기놀이예요. 공기놀이는 같은 크기의 공기알을 5알 준비한 뒤 한 알부터 4알까지 던지고 집으며 노는 놀이예요. 잡기를 4알까지 성공하면 꺾기를 통해 목숨을 먹을 수 있어요. 이때 많은 알을 집어 정해놓은 연수를 먼저 먹는 팀이 이기는 것이에요. 콩, 바구니 받기, 4알 집기 방법 등등 동네마다 규칙이 달라요. 의견이 분분하고 헷갈릴 때는 바구니 받기 쓱 퇴퇴퇴를 외치면 장땡이에요. 다음은 우리 집의 외환이에요. 먼저 두 팀으로 갈라요. 같은 편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은 다음 상대편과 마주서요. 그 다음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 집에 외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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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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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맞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구절이 오면 여자는 심박수가 증가하며 가슴속 깊이 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해 텔레파시를 쏴요. 원래 가은이 꽃을 찾으러 왔대요. 괜히 부끄러운 척 내숭을 떨며 아이 왜 나야 라고 말한 뒤 나를 지목한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기면 남아있고 지면 상대편으로 들어가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지만 인기의 척도를 알아보던 가슴 쫄깃 게임이었어요. 다음은 이름 획수로 사랑점 보기 놀이예요. 자신의 이름과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의 획수로 이루어질 확률을 재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장동건 고소영의 사랑점을 보겠어요. 장과 고의 획수, 동과 소의 획수, 건과 영의 획수를 센 다음 이렇게 더하기, 저렇게 더하기, 요렇게 저렇게 더하기 오 마이 갓 1%의 확률이 나왔네요. 1%의 어려운 확률로 이룬 사랑이니 더더욱 행복하시겠어요. 자매품으로 하트에 짝사랑 친구 이름 써놓고 샤프심으로 색칠하기 놀이가 있어요. 이름점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 없고 신빙성도 전혀 없지만 짝사랑하는 친구와 천생연분 운명이라 점쳐지면 그날 하루 기분 개빵 좋아졌던 재미 만빵 놀이예요. 다음은 화장 놀이예요. 먼저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등등을 챙겨요. 그 후 친구들과 모두 모여 내 얼굴, 친구 얼굴에 엄마 흉내를 내면서 화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굴을 도화지 삼아 서로서로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고 쥐잡아먹은 입술을 만들며 놀면 돼요. 20대 이후 지겹게 해야 하는 화장이지만 어린 시절 화장은 로망이자 어른의 상징이었어요. 놀고 난 뒤 립스틱을 끝까지 돌돌 안 넣고 뚜껑을 닫으면 립스틱이 뭉개져 엄마에게 눈물 콧물 쏙쏙 빠지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다음은 실뜨기 놀이예요. 긴 줄의 끝을 연결한 뒤 손등에 걸어요. 손가락들을 이용해 걸고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실뜨기 놀이의 기본형이 완성돼요. 실뜨기 놀이의 특징은 친구가 실뜨기를 내밀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뜨기 한번 시작하면 끝이 날 줄 모르니 섣불리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음은 남녀 구분 없이 놀았던 어린 시절 놀이예요. 먼저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놀이예요. 먼저 2명의 술래 친구를 정해요. 술래는 두 손을 마주대고 대문을 만든 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라는 노래에 맞추어 대문을 통과해요. 노래 끝부분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타이밍에 술래가 재빨리 한 명을 손에 가두면 이기는 것이에요. 이때 노래는 천천히 할수록 긴장감이 상승하며 숨막히는 눈치 싸움이 주가 되는 즐거운 게임이에요. 진짜 술래 하기 싫은데. 다음은 꼬리 잡기예요. 엎어라 뒤퍼라를 통해 양 팀으로 나눠요. 나뉜 팀에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머리와 꼬리를 정해요. 이때 머리를 맡은 친구는 위치 판단력이 우수해야 하고 꼬리를 맡은 친구는 순발력과 체력이 좋아야 해요.
양팀은 서로 눈치, 코치, 두뇌 싸움을 하며 서로의 꼬리를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이때 꼬리가 잡히면 지는 놀이인데 중간에 허리가 끊겨도 루저가 될 수 있으니 친구들과의 한마음 한뜻 협동심이 아주 중요한 놀이예요. 다음은 노래에 맞춰 그림 완성하기 놀이예요. 이 노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3마리가 기어가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펜이 움직이며 노래가 끝나면 해골바가지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은 얼음땡 놀이예요. 가위바위보로 한 명의 술래를 정해요. 그 다음 시작 소리와 함께 술래를 피해 연락에 도망다니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술래가 뚜껑이 열리도록 이것도 못 잡냥, 나 잡아봐라, 메롱 등의 도발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때 열받은 술래가 코앞까지 오면 얼음을 외쳐요. 하지만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으면 망부석 얼음으로 쭉 서 있기만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예요. 술래는 벽을 향해 돌아서고 친구들은 발끝으로 그어놓은 선 뒤에 서 있어요. 그 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 맞춰 걸어 나오는데 술래가 돌아보기 전 얼음으로 멈추는 게 포인트예요. 이때 술래를 약올리는 엽기 표정 버라이어티 컬렉션이 놀이의 백미예요. 움직이는 친구는 술래인 친구에게 손가락이 걸리는데 걸린 손가락을 끊어주는 흑기사 친구에게 애정이 샘솟게 되는 신나는 놀이예요. 다음은 숨바꼭질 놀이예요. 먼저 한 명의 술래를 정해요. 술래는 눈을 감고 1부터 10까지 세고 그 사이 친구들은 운동장 구석구석에 숨으면 돼요. 술래는 10까지 모두 센 뒤 식스센스를 이용해 숨어있는 친구들을 모두 찾아내면 되는 게임이에요. 숨어있는 친구들은 조마조마 콩닥콩닥 즐거운 놀이예요. 하지만 술래가 끝까지 찾아주지 않을 때에는 인생의 외롭고 쓸쓸함을 맛볼 수 있으니 어지간한데 숨어야 해요. 다음은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예요. 먼저 동그랗게 둘러앉은 다음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노래에 맞춰 센스 만발 자신만의 이름과 행동을 지어 소개해요. 센스 장명에 자신 없을 때 자주 이용하는 이름으로는 아기 쭈쭈, 오빠 달려, 똥퍼 등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나 상대 이름과 모션이 틀리면 인디안 밥을 당하니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I am 그라운드와 비슷한 놀이로는 007빵 윙크 게임도 있어요. 다음은 사방치기 놀이예요. 먼저 작은 돌을 구해요. 이때 돌은 납작하면서 선수가 던지기 적당한 크기의 돌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돌로 사방치기 전용 구장을 그린 다음 순서대로 깽깽이 발로 1부터 8까지의 전용 구장 코스를 밟는 게임이에요. 돌을 던지는 힘과 깽깽이를 하는 다리의 힘, 중심 잡기가 이 게임의 포인트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땅땅 해서 어른이 되면 땅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다음은 수건 돌리기 놀이예요. 친구들과 모두 둘러앉은 뒤 다정스런 옆사람과 손뼉치기를 하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즐거운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진행되는 사이 수건을 가진 술래는 누군가의 등 뒤에 살짝쿵 수건을 놓고 달아나면 돼요. 술래가 한 바퀴를 다 돌도록 눈치를 못 채면 지는 것인데 내 등 뒤에 과연 수건이 놓여 있을까 없을까 은근히 쪼이고 긴장돼요. 그래서 수건 돌리기는 다른 게임과 달리 묘하게 술래가 더 즐거운 게임이에요. 인기가 많은 친구들 등 뒤에 수건이 많이 놓이니까요. 인기 없는 친구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마냥 노래만 깔다가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어디가?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장난편. 먼저 찌찌뽕이에요. 대화를 하다 동시에 같은 말을 내뱉은 경우 찌찌뽕을 외치며 상대방 친구를 꼬집는 장난이에요. 그러면 꼬집힌 친구는 누군가 찌찌뽕을 풀어줄 때까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룰이에요. 혹시라도 친구가 말을 하면 말한 글자 수만큼 친구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쳐요. 찌찌뽕을 풀어주는 주문으로는 땡, 밀가루 반죽 땡, 자유 땡, 동네마다 달라요. 다음은 아이스 케이크예요. 남자들의 이성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담력을 시험해보던 야시시한 장난이에요. 룰은 간단해요. 치마를 입고 온 여자아이를 향해 다가가 아이스 케이크를 외치며 치마 밑단을 잡고 훌렁 올린 뒤 연락에 톡 껴요. 그 친구들에게 향수기 반쭈는 노랑색 이라며 떠들고 돌아다니면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마를 들춘 후 얼마나 빨리 도망치냐예요. 호기심이 지나친 나머지 마냥 반쭈 구경을 하다 잡히면 불꽃 싸대기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절대 해선 안 되는 장난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은 브레이지어 끈 튕기기예요. 초딩 고학년쯤 올라가면 성숙해진 여자아이들이 브래지어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좋은 장난거리를 그냥 넘길 남자애들이 아니잖아요. 등에 뭐가 묻었네, 털어줄게 하고는 순식간에 브래지어를 잡아당기고 도망치는 거예요. 역시나 재빨리 튀어야지 잡혔다간 복부 마사지로 인해 내상을 입을지도 몰라요. 요즘엔 해서는 안 되는 장난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은 전기 오르기예요. 누구나 처음 당하면 와 하며 신기함에 치를 떨던 장난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상대방의 한쪽 손을 꾹꾹 눌러 짠 후 팔목을 한 손으로 세게 쥐어요. 그 후 상대방의 나이만큼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라고 시킨 후 손바닥을 4, 5회 세게 쳐주고 검지에 침을 묻혀 손바닥 위에 돌리며 쥐었던 손목을 놓으면 마치 전기가 오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을 받게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다음은 똥침이에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극악무도하면서도 사악한 장난이에요. 몰래 친구의 뒤로 슬금슬금 다가가 손바닥을 붙이고 검지손가락을 붙여 곳곳이 세운 후 나머지 손가락은 깍지를 껴요. 그 후 있는 힘껏 친구의 똥꼬를 찌르며 외쳐요. 똥침. 말 그대로 똥꼬에 침을 놔주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갔을 경우 당한 친구는 항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땅바닥을 뒹굴고 잘못 들어갔을 경우엔 공격한 친구의 손가락에 극심한 고통이 와요. 똥침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이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은 고무줄로 모양 만들기예요. 고무밴드로 할 수 있는 장난 중 가장 창의적인 장난이에요. 일단 고무밴드를 엄지와 검지에 걸어요. 그 후 손가락을 이용해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요. 별, 쌍별, 권총, 탱크, 나비 등등을 만들 수 있어요. 고무밴드 장난으론 권총 쏘기, 울트라맨 쏘기 등이 있어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친구 볼 찌르기예요. 검지손가락을 편 채 친구의 어깨를 쳐요. 친구가 뭔가 싶어 돌아보다 손가락에 찔리면 웃겨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 깔깔대면 돼요. 연속 기술로 너 자크 열렸어 하고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면 인사 잘한다 하고 깔깔대기. 너 손에 이상한 냄새나 하고 상대방이 손냄새를 맡는 순간 손을 쳐서 얼굴 강타하고 깔깔대기 등이 있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장난이지만 그땐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다음은 장난 전화예요. 전화가 보급된 후 심심할 때면 늘 하던 장난이에요. 전화를 들고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거기 재수네 집이죠. 재수 있어요 하고 물어요. 상대방이 재수 없는데 하면 아유 재수 없어 하며 끊고 좋아서 방바닥을 뒹굴었어요. 요즘엔 장난 전화를 했다간 경찰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추억은 추억일 뿐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은 교과서 낙서 장난이에요. 새 교과서를 받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난이에요. 도덕책을 받으면 글씨를 호떡, 돌떡, 도날덕 등등의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책 안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에 나온 인물들의 얼굴을 드라큘라, 영부 등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중 가장 공이 많이 드는 낙서는 바로 동영상 낙서예요. 교과서의 빈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다음 장엔 살짝 움직인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반복해요. 모두 그린 후 책을 차례대로 드르륵 넘기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요.